자, 오늘은 일품진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일품진로라고 하면 진로에서 출시하고 있는 프리미엄 소주죠.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잘 알고 계시고, 자, 저처럼 소주 그렇게까지 즐기지 않는 사람도 잘 알고 있는 브랜드입니다. 어딘가에서 좀 만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고요. 그만큼 마케팅 열심히 했던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일품진로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요즘 소비 트렌드 2025의 저자 노준영이고요. 10년간 마케팅과 트렌드 강의를 하고 오고 있고, 그리고 또 2부까지 포함해서 6권의 책을 냈습니다. 작가인가 강사인가 조금씩 헷갈리기도 하지만 저는 작가라는 말을 조금 더 좋아하긴 합니다. 자, 일품진로가요. 10월까지 매출 통계를 좀 한번 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 20% 이상 성장을 했더래요. 요거를 사실은 이거 엄청 대단한 거야?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대단한 것까지는 사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건 맞습니다. 왜냐하면 20% 이상 성장했으면 상당히 성장폭이 큰 거고요. 이 프리미엄 소주 시장이 조금 정체기에 있었어요. 왜냐하면 저희 위스키가 너무 좀 이렇게 핫하다 보니까 조금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와중에도 20% 이상 성장했다는 건 상당히 좀 좋은 결과였다라고 저는 봅니다. 자, 그래서 2024년에 일품진로가 어떤 라인업을 좀 봤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. 한정판 에디션도 나왔고요. 두꺼비 엄청 멋있죠, 그렇죠? 자, 요런 에디션도 좀 나왔었고, 그리고 잔하고 이렇게 주는 이런 패키지도 있었고, 저는 사실은 좀 주목한 지점이 어디였냐면 이 도수별 라인업이에요. 지금 보면 25도, 30도, 그리고 40도 넘어가는 제품 이렇게 도수별 라인업이 좀 있는데, 이 도수별 라인업은 상당히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이게 다양성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오버스럽기는 한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성이 있다는 것, 즉 한 제품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결론적으로는 조금 도수 낮은 제품 드시고 싶은 분은 도수 낮은 제품 선택을 하시고, 자, 그리고 도수 좀 높은 제품 드시고 싶은 분들은 도수 또 좀 높은 제품을 선택을 하시는 이런 상황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일단 다양성, 네, 다양성이 있으니까 매출이 좀 올랐다라고 보고 있고요. 내부적으로 본 거, 그러니까 진로에서 직접 외부로 보도 자료를 배포한 내용을 좀 참고를 해보면, 이 브랜딩이라고 하면 이제 브랜드 가치가 좀 있겠죠, 그렇죠? 확실한 브랜드가 있고 진로라는 이런 좀 부분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일단 첫 번째로 얘기를 했었고, 자, 두 번째는 마케팅인데 이제 모델도 있고 전담 부서도 따로 있대요. 그러니까 이제 모델이나 전담 부서를 활용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그 프리미엄 소주 제품들보다는 확실하게 좀 마케팅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더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일단은 브랜딩이라는 단어에 조금 집중을 해보고 싶어요. 이 브랜딩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얘기예요. 이걸 정의를 하자면 사실 브랜딩에 관련된 책이 있을 정도로, 근데 그 책이 한 권 자체를 다 소모를 하거든요.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요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묘한 개념입니다. 오묘한 개념인데, 근데 지금 디지털 마케팅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니까 저는 이 브랜딩을 어떤 이미지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. 이미지라고 하면 어떤 브랜드나 기업을 떠올렸을 때, 아니면 제품을 떠올렸을 때,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나 그 기업은 어떤 기업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말하는 거죠. 진로는 브랜딩 잘 되어 있어요. 그렇죠? 두꺼비를 앞세워서 상당히 브랜딩이 잘 되어 있고, 진로라고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상당히 좀 이 주류에 있어서는 신뢰감이 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좀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쨌든간 일품 진로도 좀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어떤 강의에서 브랜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. 굉장히 좀 빠르게 돌아가는 상황이고, 디지털 마케팅 미디어는 진짜 뭐 오늘 피고 내일 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딩이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왜냐하면 이거는 좀 약간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,
그만큼 빨리 피고 지잖아요. 그만큼 많은 제품과 브랜드들이 피고 져요. 그러면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없어도 답답하지 않다는 거예요. 대체제가 많다는 거죠. 자, 그렇다는 건 대체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독보적이라는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줄 수 있어야 사람들이 좀 더 신뢰를 갖는 것이지,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맞아요. 오늘은 A 사고 내일은 B 사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굳이 우리를 사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마케팅 시대에도 여전히 브랜딩은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하나 더는 다양성인데, 저는 이 다양성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. 조금 오버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. 도수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, 자, 이 다양성이라는 거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 용량이 다변화된 제품들 있죠. 어떤 거는 소용량이고 어떤 거는 대용량이고, 이런 것들도 아마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,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. 1인 가구나 아니면 가구 구성원 숫자가 적은 가정에서는 아무래도 대용량 사시면 너무 오래 먹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소용량을 구매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. 만약에 가구 구성원이 좀 많으시다면 대용량을 구매하실 수도 있고, 그리고 또 뭐 아니면 친구들이랑 캠핑 가실 때는 당연히 대용량이 필요하겠죠. 자, 이런 식의 상황에 맞출 수 있는 다양성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해 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. 만약에 이런 다양성이 없다고 한다면 1인 가구 분들도 네, 그냥 극단적으로는 아주 많은 거를 사서 드셔야 될 거고요. 아니면 많은 거 필요할 땐 너무 여러 개를 사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맞출 수 있는 게 상당히 좀 소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사례로 돌아온다면 도수에 대한 부분이 생길 텐데,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. 도수 낮은 제품 소비하고 싶은데 도수 높은 제품밖에 없어요. 그럼 소비 안 할 거거든요. 반대로 도수 높은 제품을 사고 싶은데 도수 낮은 거밖에 없어요. 그렇다면 안 살 거거든요. 그러니 이런 소비의 니즈에 맞출 수 있는 다양성을 어느 정도까지는 확보해 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과제가 되겠다라고 보여지고요. 결론적으로는 소비의 중심에 소비자가 있는 거예요. 내 마음에 맞춰달라 이거 아니에요. 그렇죠? 지금처럼 일방적인 공급이 통하지 않는 시대에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정리 드릴 겁니다. 첫 번째는 제가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아무리 빨리 돌아가는 시대라도 브랜딩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. 두 번째는 다양성, 각자의 상황에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을 끌어올려야 된다. 오늘 우리가 본 일품진로의 사례는 그런 부분들 잘 해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. 저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